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우리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별자리 빌딩 70층에서 김민석은 서울을 내려다보며 그가 제국을 건설했던 것과 같은 계산적인 눈길로 바라보았다. 도시는 그의 발 아래 무한히 펼쳐져 있었고 불빛과 그림자의 융단은 그의 존재를 완벽하게 반영했다. 세상의 눈에는 빛나지만 아무도 발견해서는 안 될 어두운 구석이 있었다. 방탄 유리에 비친 그의 모습은 권력에 의해 조각된 것처럼 보이는 45세의 남자를 보여주었다.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정장, 전략적으로 다듬어진 회색 머리카락, 완벽한 자세. 그의 모든 것은 절대적인 통제력을 전달하기 위해 세심하게 구축되었다. 이것이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혁신한 억만장자에 관한 헤드라인을 만든 이미지였다. 김 사장님, 그의 비서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자동적인 몸짓으로 실크 넥타이를 조정했다. 그 문제에 대한 소식이 있나? 네, 사장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항상 침착했던 서지연은 불안해 보였다. 그 기자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턱의 작은 경련만이 그의 걱정의 유일한 가시적인 신호였다. 알겠네. 오늘 저녁에 법무팀과의 회의를 예약해. 이사회실로 향하는 거울 복도를 걸으면서 김민석은 그를 특징 짓는 고요한 표정을 유지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도시의 반대편, 림동의 작은 아파트에서 이해우는 다음 날 입을 제복을 조심스럽게 접었다. 28세의 그녀는 수백만 명 중 하나일 뿐인 노동자로 보였고 대도시에서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다.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은 간단한 쪽머리로 묶여 있었고 잘 관리된 그녀의 손은 힘든 일의 흔적을 보여주었다. 정말 확신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신뢰자인 강태현의 목소리는 걱정을 담고 있었다. 아직 포기할 시간이 있어. 이해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는 미소였다. 12년, 태현아, 12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해왔어. 이제 와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작은 서랍장으로 걸어가 상단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고 이해우는 그것에서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미지에는 간단한 집 앞에서 웃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 중년의 남성, 젊은 여성, 그리고 약 16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 내일 모든 것이 시작돼.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김민석 홀딩스가 주저택의 새 가정부를 찾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 일자리를 얻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강태현이 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물었다. 이해우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고 서랍을 닫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준비해왔으니까. 그의 생활의 모든 세부사항, 그의 취향, 그의 버릇을 공부했어. 김민석이 자신의 집에 원하는 직원의 유형을 정확히 알아. 그녀가 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녀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비밀회의, 유령회사, 불투명한 거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12년 전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뀐 그 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김민석 저택에서 김민석은 마침내 지치는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직원들을 해산시키고 자신에게 음료를 따랐다. 그가 거의 하지 않는 일이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였다. 키메라 작전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번에는 당신의 모든 돈도 침묵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메시지를 삭제했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통제에 기반하여 제국을 건설한 김민석은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그의 길이 이해운의 길과 교차하여 둘 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방식으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김민석 저택은 궁전으로 위장한 요새였다. 강남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유리와 대리석 벽은 대사관에 견줄 만한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숨기고 있었다. 이해운은 메인 게이트에서 기다리며 손에 조심스럽게 준비된 이력서를 들고 인상적인 건물을 관찰했다. 이해운 씨, 경비원이 클립보드를 확인했다. 메인하우스로 가셔도 됩니다. 박 여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해운은 완벽한 정원을 지나 걸었고
그녀의 소박한 신발이 자갈 위에서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각 걸음은 계산되어 있었다. 너무 주저하지도 너무 자신감 있지도 않게 그녀는 이 순간을 수백 번 연습했었다. 수석 가정부인 박영숙은 60대의 엄격한 여성으로 그녀의 표정만큼 단단하게 묶인 회색 쪽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럼 당신은 정 가족을 위해 5년 동안 일했군요? 네, 여사님. 이혜우는 적절한 겸손함으로 대답했다. 추천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우리는 이미 당신의 모든 추천서를 확인했어요. 박영숙은 비판적인 눈으로 이력서를 훑어보았다. 당신의 자격은 흥미롭네요. 3가지 언어에 능통하고 예절 코스, 이벤트 조직 경험. 가정부로서는 조금 비범하지 않나요? 이혜우는 이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다. 저는 항상 자기 개발을 믿어왔어요, 박 여사님. 모든 일자리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박영숙이 대답하기 전에 저택 입구에서의 소란이 둘의 주의를 끌었다. 김민석이 급하게 들어왔고 그의 비서와 양복을 입은 2 남자가 뒤따랐다. 그의 평소에 통제된 얼굴은 긴장에 징후를 보였다. 오늘의 모든 약속을 취소하세요. 그는 서지연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이사회와 긴급 회의를 예약해요.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이혜운과 교차했다. 잠시 동안 무언가 정의할 수 없는 것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아마도 인식 또는 예감. 이혜운은 재빨리 눈을 내렸고 신중한 직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박 여사, 김민석이 짧게 멈추며 불렀다. 이분은 가정부 자리에 지원한 후보자입니다. 김 사장님, 이혜운이라고 합니다. 김민석은 잠시 그녀를 살펴보았다. 이혜운은 그의 평가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지만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그래서 당신의 인상은 어떤가요? 박영숙은 망설였다. 그녀의 자격 조건은 광범위하지만 그녀를 채용하세요. 김민석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중단했다. 이혜운 씨가 우리 팀에 훌륭한 합류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어요. 이 말과 함께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고 뒤에 놀란 침묵을 남겼다. 이혜운은 미소를 억제했다. 첫 번째 수가 두어졌다. 그날 밤 그녀의 아파트에서 이혜운은 노트북에 열정적으로 타이핑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문서와 사진들이 있었다. 김민석 홀딩스의 기록, 오래된 뉴스, 재무 보고서. 특정 폴더에 그녀는 신비로운 키메라 작전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녀의 과거와 김민석 사이의 연결점. 그녀의 휴대폰이 강태현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성공했어? 응, 내일부터 시작해. 혜운아, 정말 이것에 준비됐어?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어. 그녀는 이제 침실 거울에 붙여진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밤 이후로 돌아갈 수 없었어, 태연아. 김민석은 내 가족을 파괴했어. 이제 내가 그가 건설한 모든 것을 파괴할 거야. 저택에서 김민석은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 있었고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화면에는 이혜운의 완전한 서류, 이력서에 제시된 것이 아닌 진짜가 있었다. 그녀를 가까이 두고 싶으신 게 확실하신가요, 사장님? 서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상황을 고려하면 손자병법이라고, 지연 씨. 김민석은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대답했다. 친구는 가까이 적은 더 가까이 두라는 말이 있지. 그리고 그 기자는요? 그는 자신의 선택을 했어. 김민석은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해야 해. 그리고 아마도 그는 창밖으로 밤에 펼쳐진 도시를 향해 바라보았다. 아마도 이혜운 씨가 이 게임에서 우리가 정확히 필요로 하는 말, 일지도 몰라. 그 둘 중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더 큰 힘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다. 금융 중심지의 사무실에서 한 남자가 같은 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서 관찰하고 있었다. 김민석의 가장 큰 라이벌이자 배군기업의 사장인 백상현은 최신 업데이트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가는데 성공했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완벽해. 곧 김민석은 어떤 비밀은 묻어두기에 너무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김민석 저택에서의 이혜운의 첫 달은 세심하게 연습된 안무처럼 진행되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정확했고 모든 상호작용은 신중하게 계산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벽한 효율성과 절대적인 신중함으로 박영숙의 신뢰를 얻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의 친절함을 존경했고
항상 의심스러웠던 서지연조차도 경계를 낮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밤에는 그녀의 진정한 일이 시작되었다. 저택이 잠든 동안 이혜우는 부동산의 모든 구석을 매핑하고 모든 일상, 모든 보안 코드를 기억했다. 낮 동안 저녁 식사를 조직하고 청소를 감독했던 그녀의 손은 이제 파일을 뒤지고 서랍을 조사했으며 항상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조심했다. 김 사장님은 방문객이 자주 오시나요? 그녀는 주간 일정을 정리하면서 박영숙에게 캐주얼하게 물었다. 비즈니스, 미팅만. 수석 가정부가 안경을 조정하며 대답했다. 8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는 집에서 거의 사교 활동을 하지 않아요. 이혜우는 스펀지처럼 정보를 흡수했다. 김민석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그녀가 수년간 맞추어온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외로울 것 같네요. 그녀는 각 단어를 측정하며 언급했다. 일이 그의 인생이에요. 박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때로는 그가 어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이 모든 제국을 건설했다고 생각해요. 대화는 메인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격앙된 목소리로 중단되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이혜우는 김민석이 긴장된 화상회의 중인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를 협박하지 마, 백상현. 그의 평소에 통제된 목소리에는 위험한 날이 있었다. 당신은 뭘 건드리는지 모르고 있어. 반대로 김민석 컴퓨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의 재미있게 들렸다. 나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 그리고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김민석은 급격한 몸짓으로 통화를 종료했다. 그의 시선은 문틈새로 이혜운의 시선과 만났다. 잠시 동안 그녀는 발각되었다고 두려워했지만 그는 단지 들어오라는 몸짓을 했다. 이하운 씨,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았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혜운은 사무실에 들어갔고 그녀의 심장은 고요한 외관 아래에서 세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단둘이 있는 첫 번째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하지만 귀찮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고집부리겠소. 그는 이탈리아 커피 메이커에서 2잔을 따랐다. 당신은 우리 팀의 흥미로운 추가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하며 컵을 받았다. 단지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사장님. 예외적인 능력으로. 김민석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은 경계를 유지했다. 알아요, 혜운 씨. 혜운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항상 가장 매혹적인 사람들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해지지 않은 의미로 가득 찼다. 우리 모두 비밀이 있습니다, 김 사장님. 그녀는 그의 시선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래요. 그는 동의했고 그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문제는 어떤 비밀이 인생을 바꿀 만큼 위험한가요? 그날 밤 이혜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민석과의 대화가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졌고 각 단어는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의 노트북에 강태현의 새 메시지가 깜박이고 있었다. 백상현에 관해 뭔가 발견했어. 긴급하게 얘기해야 해.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알림이 나타났다. 단지 사진 하나만 포함된 익명 이메일이었다. 그것을 열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멈췄다. 그것은 오래된 이미지로 그녀의 아버지가 더 젊은 김민석 옆에 서 있었고 둘 다 상업 건물 앞에서 웃고 있었다. 하단 모서리의 날짜. 그녀의 가족을 파괴한 비극 정확히 2주 전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펜트하우스에서 백상현은 전화로 통화하며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는 자리에 위치했어. 그래, 김민석이 그녀를 고용했어. 정확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는 우리의 연결을 의심하지 않아. 때가 오면 그녀는 우리의 완벽한 카드가 될 거야. 결국 개인적인 복수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없으니까. 백상현이 몰랐던 것은 그 정확한 순간에 다른 플레이어가 게임판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도시 중심의 카페에서 김민석의 항상 충성스러웠던 비서인 서지연은 비밀리에 신비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그녀는 잘못된 곳을 찾고 있어 그 남자가 테이블 위로 봉투를 밀며 말했다. 키메라 작전에 관한 진실은 누구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이혜운이 받은 사진은 그녀의 마음에 의문의 홍수를 일으켰다. 며칠 동안 그녀는 다른 눈으로 김민석을 관찰했고 시간에 의해 누렇게 변한 이미지에서 그녀의 아버지 옆에서 웃고 있는 남자의 흔적을
그에게서 찾았다. 어떻게 그녀가 전에 이 연결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그녀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대해 그녀가 모르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특히 바쁜 아침에 저택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조직하는 동안 이혜우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김민석은 특히 긴장되어 보였고 반복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저택은 중요한 국제 임원들의 임박한 도착으로 소란스러웠다. 혜운 씨, 김민석이 회의 직전에 그녀를 불렀다. 당신이 이 만남을 직접 감독해 주었으면 합니다. 커피를 제공하고 방에 머물러 주세요. 이것은 특이한 요청이었다. 일반적으로 하인들은 회의 동안 머물지 않았다. 네, 김 사장님. 그녀는 심장이 기회로 가속화되는 동안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임원들은 정확히 도착했다. 그들 중에 이혜우는 즉시 백상현을 알아보았지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그녀가 공부했던 사진들에서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회색 머리카락, 그리고 눈에 닿지 않는 미소. 김민석. 백상현은 거짓된 친절함으로 인사했다. 정말 인상적인 저택이군. 당신이 옷장에 숨긴 해골만큼이나 인상적이야. 김민석은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이혜우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살짝 누르는 것을 알아차렸다. 비즈니스에 집중합시다, 백상현. 당신의 합병 제안은 흥미롭지만 우리는 조건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를 제공하는 동안 이혜우는 대화의 조각들을 잡아냈다. 천문학적인 숫자가 언급되었고 회사들이 이름 지어졌지만 거기에는 뭔가 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가 거의 만질 수 있는 기저의 긴장감. 조건을 말하자면 백상현은 방 주변으로 이혜운을 따라가며 캐주얼하게 언급했다. 당신이 최근에 특정 기자와 흥미로운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어. 뒤따른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이혜운은 쟁반에 컵을 정리하는 척했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조심해, 백상현. 김민석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떤 문은 닫힌 채로 두는 것이 좋아. 하지만 열쇠가 이미 다른 손에 있다면 백상현은 양복에서 봉투를 꺼내며 미소 지었다. 예를 들어 키메라 작전에 관한 이 문서 같은. 그때 뭔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있던 서지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김 사장님, 런던 사무실에서 긴급 전화입니다. 김민석은 양해를 구하고 비서와 함께 방을 나갔다. 이혜우는 계속해서 그녀의 일을 했지만 그녀의 귀는 모든 단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당신의 새 가정부가 인상적이네요. 백상현은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그의 동료들에게 말했다. 정말 헌신적이군요. 오래전에 내가 알았던 누군가가 생각나는군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전통적인 가족.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래. 이씨, 가족. 이혜우는 거의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심장은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뛰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백상현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무엇을 더 알고 있을까? 그날 밤 늦게 이혜우는 강태현으로부터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받았다. 서지연에 관해 무언가를 발견했어. 그녀는 자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일 평소 카페에서 만나자. 하지만 강태현은 만남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자리에 이혜우는 테이블 위에 접힌 메모 하나만 발견했다. 어떤 비밀은 너무 비싸다. 누구를 신뢰하는지 조심해. 저택에서 김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폴더가 열려 있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일련의 문서와 사진 한 장. 이혜운이 며칠 전에 받은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다. 그는 이미지 위로 손가락을 통과시켰고 그의 눈은 기억 속에서 길을 잃었다. 사장님, 서지연이 급하게 들어왔다. 방금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혜우는 단지 이리차드의 딸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의 합법적인 상속인이야. 김민석이 사진에 여전히 고정된 시선으로 완성했다. 나는 항상 알고 있었어, 지연 씨. 문제는 그녀가 알고 있을까? 사무실 밖에서 이혜우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들은 말들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녀의 복수 계획뿐만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이야기를, 그녀의 가능한 유산에 관한 계시는 이혜운을 충격 상태에 빠뜨렸다. 며칠 동안 그녀는 놓쳤을 수도 있는 신호들, 반쯤 잊혀진 대화들,
오래된 문서들을 찾아 그녀의 기억을 뒤졌다. 어떻게 건설회사에서 일했던 단순한 남자였던 그녀의 아버지가 김민석 제국과 이렇게 깊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었을까? 저택에서의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이제 매 순간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이혜우는 새로운 눈으로 김민석을 관찰했고 그의 몸짓을 연구하며 인식이나 죄책감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존재감이 있어 보였고 더 자주 집에서 식사를 하고 항상 소소한 대화를 나눌 이유를 찾았다. 혜운 씨. 그는 그녀가 그의 개인 서재를 정리하는 동안 그녀를 불렀다. 이 저택의 역사를 아세요? 모두가 아는 것만 알고 있어요, 사장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30년 전에 사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지어졌다고요. 김민석은 미소를 지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미소, 거기에는 뭔가 우울한 것이 있었다. 사실 이 집은 훨씬 더 오래되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전통적인 가문 중 하나에 속했었죠. 진짜 주인들은 그들은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이혜운의 심장은 가속화되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게 친숙한 이야기였다. 거대한 재산에 관한 흥미로운 점은 그는 책장에서 오래된 책을 집어들며 계속했다. 그것들이 거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성취로 보는 것은 단지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의 표면일 뿐이에요. 이혜운이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박영숙이 급하게 서재에 들어왔다. 김 사장님, 기자 손진우 씨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긴급하다고 합니다. 김민석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아무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지만 이혜운은 그의 목소리에서 걱정의 음표를 알아차렸다. 그는 1차 관한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영숙은 이혜운에게 신중한 시선을 던지며 덧붙였다. 이어진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다. 김민석은 마침내 한숨을 쉬었고 회색 머리를 손으로 쓸었다. 혜운 씨, 실례 좀 해주세요. 그녀는 서재를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았다. 기둥 뒤에 숨어서 그녀는 이어진 대화의 조각들을 들을 수 있었다. 원본 문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주식 이전 1차 계약 모든 것. 뭘 원하는 거야, 진우 씨? 김민석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다. 진실이요, 김 사장님. 대중은 당신이 어떻게 정말로 제국을 건설했는지 알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자격이 있어요. 이혜우는 한숨을 억눌러야 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주머니에서 진동했다.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 모든 것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야. 오늘 자정에 한강공원에서 만나 혼자와 SS 서지연일까? 김민석의 비서는 항상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밤에 저택의 그녀의 방에서 이혜우는 두려움과 답변의 필요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의 노트북은 여전히 키메라 작전에 관한 최신 연구를 보여주고 있었다. 항상 김민석 홀딩스의 거대한 금융 거래와 관련된 오래된 문서에 나타나는 이름. 강태현은 여전히 소식을 주지 않았고 이것은 그녀를 걱정시켰다. 서지연에 관한 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정말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의 사무실에서 김민석은 저택의 보안 카메라를 관찰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이혜우는 정원을 걷고 있었고 명백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잠긴 서랍을 열고 누런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이리차드의 익숙한 필체가 페이지를 채우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민석,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딸을 보호해 주세요. 그녀는 키메라 작전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혜운을 자신들의 게임의 말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백운기업 사무실에서 백상현은 최신 보고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김민석은 여전히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군.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완벽해. 그가 이 비밀을 지키면 지킬수록 진실이 밝혀질 때 충격은 더 클 거야. 밤이 서울에 내려앉았고 이혜우는 그녀의 신비로운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 밤이 과거에 대한 그녀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녀의 미래의 길과 이 복잡한 권력과 비밀 게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도 바꿀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강공원은 이혜운이 자정 몇 분 전에
도착했을 때 거의 비어 있었다. 서울의 전형적인 밤 안개는 나무들을 감싸고 있었고 소수의 가로등 아래에서 신비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신중함과 답변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사이에서 나뉘어져 있었다. 왔군요.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울렸다. 서지연이 어둠에서 나타났지만 항상 전문적인 그녀의 자세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당신의 아버지에 관해 얘기해야 해요. 이혜우는 자신의 몸이 딱딱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죠?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요. 서지연은 근처 벤치에 앉으며 대답했다. 이리차드는 단순한 일반 건설 회사 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김민석 홀딩스 뒤의 진정한 건축가였어요. 이 계시는 이혜운을 펀치처럼 강타했다. 그건 불가능해요. 내 아버지는 그림자에 머물기를 선호했던 금융 천재였어요. 서지연이 완성했다. 그와 김민석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친구였죠. 키메라 작전은 그의 아이디어였어요. 이혜운은 대화를 녹음할 준비가 되어 휴대폰을 꺼냈지만 서지연은 부정적인 몸짓을 했다. 녹음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거의 1시간 동안 서지연은 음모소설에서 나온 것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김민석, 홀딩스는 단지 민석의 사업적 재능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이리차드가 설계한 복잡한 투자 및 금융운영 네트워크 위에 건설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혁명적인 투자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이혜우는 목소리가 떨리며 시작했다. 왜 당신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왜 당신의 가족은 파괴되었을까요? 서지연은 슬프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시스템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 백상현, 이혜우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속삭였다. 백상현은 당신 아버지의 작업에 집착했어요. 그는 시스템 권리의 수백만을 제안했지만 이리차드는 거절했어요. 그는 그런 힘이 잘못된 손에 있으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나무 사이에서의 소음이 대화를 방해했다. 서지연은 빨리 일어섰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가야 해요. 하지만 먼저 그녀는 이혜운에게 작은 USB 드라이브를 주었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이 악당이라고 믿는 남자가 당신의 유일한 보호자일 수 있어요. 이혜운은 장치를 보관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지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차로 뛰어 돌아가면서 그녀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하는 인물 손에 전화를 든 백상현을 보지 못했다. 미끼가 던져졌다. 그는 전화 너머의 누군가에게 말했다. 이제 그녀가 이리차드의 마지막 밤에 관한 진실을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저택으로 돌아온 이혜우는 김민석이 여전히 그의 사무실에서 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들었다. 바쁜 밤이었나요? 그는 그의 시선의 강도와 모순되는 캐주얼한 톤으로 물었다.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산책일 뿐이에요. 그녀는 아직도 숨이 가빠하는 숨을 조절하려고 하며 대답했다. 알아요, 혜운 씨. 김민석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당신의 아버지는 진실은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당신이 보는 각도에 따라 그것의 다른 면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요. USB 드라이브가 이혜운의 주머니에서 납처럼 무거웠다. 그럼 사장님은 제게 어떤 진실의 면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김 사장님? 그는 슬픔과 결단력의 혼합을 담은 눈으로 그녀에게 돌아섰다. 당신을 살아있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면이요. 그날 밤 서울의 한 사립병원에서 강태현은 유도된 수면에서 깨어났다. 그의 옆에서 간호사가 그가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하려고 하는 동안 링거를 조정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것은 서지연에 관한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다. 게임을 완전히 바꾸는 무언가. 이혜운의 아파트에서 그녀의 노트북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은 김민석 홀딩스 파일에서 새롭게 발견된 폴더를 보여주고 있었다. 폴더의 제목은 단순히 프로젝트 피닉스였다. 그녀에게 아직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곧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로 밝혀질 것이다. 서지연이 이혜운에게 준 USB 드라이브는 그녀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그녀의 손에서 불타고 있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었다. 수십 개의 폴더, 모두 신비로운 프로젝트 피닉스와 관련되어 있었다. 파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율의 금융작전을 보여주었고, 이는 전체 글로벌 은행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세상에, 아빠, 어디에 발을 들이신 거야? 그녀는 문서를 살펴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방정식과 코드는 그녀의 이해에는 너무 복잡했지만 한 가지가 분명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혁명적인 무언가를 만들었다. 한 특정 파일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비극 며칠 전에 날짜가 찍힌 이리차드와 김민석 사이의 이메일 교환, 민석 프로젝트 피닉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백상현이 알아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발견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과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이리차드. 김민석의 답장은 짧았다. 해운을 안전하게 지켜.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어.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박영숙이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해운 씨, 김 사장님이 사무실에 와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긴급한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이해운은 저택의 특이한 움직임을 알아차렸다. 추가 경비원들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고 그녀는 회의실에서 격앙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김민석은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 이해운의 놀라움으로 백상현이 있었다. 아, 젊은이 씨. 백상현은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아니면 프로젝트 피닉스의 상속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해운은 그녀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그가 프로젝트에 대해 알았을까? 그만, 백상현. 김민석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개입했다. 당신은 권리가 없어. 권리라고요? 네, 백상현은 웃었다. 당신이 권리에 관해 말하는 것이 흥미롭군요, 김민석. 왜 그녀에게 프로젝트의 진정한 권리에 관해 말하지 않나요? 당신과 이리차드가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이해운은 두 남자 사이의 교환을 관찰했고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세게 뛰고 있었다. 김민석이 대답하려던 찰나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를 확인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대화를 미뤄야겠어요. 그는 전화를 넣으며 선언했다. 해운 씨, 오늘은 저택에 머물러 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녀는 수년간의 원한이 그녀의 목소리에 나타나며 대답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 그때 서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에 들어왔다. 김 사장님, 강태현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이해운과 얘기하길 요청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피닉스에 관한 것이라고 해요. 뒤은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백상현이 먼저 반응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어떤 친절함의 가장도 벗어던진 상태였다. 우리의 작은 게임이 끝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군요. 그렇지 않나요, 김민석? 김민석은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잠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그는 이해운의 이름으로 봉인된 봉투를 꺼냈다. 나는 더 적절한 때에 이것을 당신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군요. 하지만 그가 봉투를 전달하기 전에 한 폭발이 저택을 흔들었다. 불빛이 깜박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이해운은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나와 함께 와요. 서지연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지금 어둠을 통해 이해운은 그녀가 저택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복도로 안내받았다. 그들 뒤에서 그녀는 격앙된 목소리와 급한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저택의 지하로 이어지는 것 같은 계단을 내려가며 물었다. 프로젝트 피닉스가 정말로 안전한 유일한 곳으로요. 서지연은 고보안 문에 코드를 입력하며 대답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2년 동안 진실을 보관한 곳. 문이 쉭 소리와 함께 열렸고 서버와 모니터로 가득 찬 방을 드러냈다. 화면 중 하나에서 심벌이 끊임없이 깜박이고 있었다. 양식화된 피닉스, 이해운이 어린 시절부터 목에 걸고 있는 펜던트와 동일한 그녀가 이 순간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선물. 서버룸은 자체적인 에너지로 윙윙거렸고
장비의 불빛은 어둠 속에서 인공 별처럼 깜박이고 있었다. 이혜우는 서지연이 컴퓨터 사이를 친숙하게 움직이는 것을 놀라움과 함께 관찰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았다. 당신 아버지가 이곳을 만들었어요. 서지연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설명했다. 디지털 벙커, 사실상 뚫을 수 없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심장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에 관해 그렇게 많이 알지요? 이혜우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물었다. 서지연은 잠시 멈추었고 슬픈 미소가 그녀의 입술에서 놀았다. 왜냐하면 나는 김민석을 위해 일하기 전에 당신 아버지와 함께 일했기 때문이에요. 혜운 씨. 나는 그의 비서였어요. 리차드는 단순한 천재 이상이었어요. 그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위층에서 그들은 혼란이 설치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격앙된 목소리와 급한 발자국 소리가 환기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정확히 프로젝트 피닉스가 뭐예요? 서지연이 격렬하게 타이핑을 계속하는 동안 이혜운이 고집했다. 그것은 혁명적인 알고리즘이에요. 문에서 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김민석이었고 숨이 가쁘고 완벽했던 정장은 이제 구겨져 있었다. 거대 은행에서 힘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민주화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백상현이 그렇게 관심이 있는 거네요. 서지연이 완성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를 가지고 그는 전체 세계 금융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을 걸. 이혜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목에 있는 펜던트를 만졌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김민석이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눈은 그녀를 바라볼 때 부드러워졌다. 리차드는 이 모든 것의 설계자였어요. 그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지만 잘못된 손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코드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펜던트. 이혜우는 마침내 이해하며 속삭였다. 그것은 열쇠 중 하나죠. 그렇죠. 그들 위에서의 폭발음이 대화를 방해했다. 백상현의 목소리가 저택의 통신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김민석, 당신들이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 쉬운 방법으로 할까, 어려운 방법으로 할까? 혜운 씨. 김민석이 그녀에게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긴급했다. 당신은 그 밤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 해요. 당신의 아버지는 사고의 희생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백상현이 프로젝트를 훔치려는 계획을 발견했고 그리고 당신들은 모든 것을 꾸몄어요. 새로운 목소리가 중단했다. 강태현이 문에 서 있었고 지팡이에 기대어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입원해서 창백했다. 혜운아, 그들을 믿지 마. 김민석과 당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함께 계획했어. 태현아? 이혜운은 그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뎠지만 서지연이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 서지연이 소리쳤다. 그는 백상현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방에 혼란이 설치됐다. 강태현이 총을 꺼냈지만 그가 무엇이든 하기 전에 불빛이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이혜운은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당기는 것을 느꼈다. USB 드라이브. 서지연이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펜던트와 함께 사용해. 당신의 아버지는 지시를 남겼어. 갑작스러운 섬광이 방을 밝혔다. 불이 돌아왔을 때 이혜운은 자신이 김민석과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지연은 사라졌고 강태현은 문 근처에 쓰러져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시작한 것을 완성해야 해요. 김민석이 문을 잠그며 말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결코 단지 돈이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의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혜운은 컴퓨터 중 하나에 USB 드라이브를 삽입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화면에 메시지가 나타났다. 내 사랑하는 딸,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당신에게 준 펜던트는 기억 이상의 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프로젝트 피닉스를 완성하기 위한 열쇠를 포함하고 있어요. 김민석은 이 순간까지 당신을 보호하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이에요. 세상을 바꿀 힘이 당신의 손에 있어요. 사랑을 담아 아빠. 이혜운이 펜던트를 들고 있는 동안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방 밖에서 그들은 백상현과 그의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그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백만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선택을 해야 했다.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서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혜우는 손에 든 펜던트와 컴퓨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김민석은 다른 단말기에 열정적으로 타이핑하고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며 말했다. 백상현은 금융 시스템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두고 있어요. 그가 프로젝트 피닉스를 손에 넣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의 종말이 될 거예요. 당신을 왜 믿어야 하죠? 이혜운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수년 동안 저에게 비밀을 숨겨왔어요. 김민석은 타이핑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난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게 했어요. 당신을 보호하는 것과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문에서의 폭발음이 그들을 펄쩍 뛰게 했다. 백상현의 목소리가 강화된 금속을 통해 울렸다. 1분 안에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갈 거야. 혜운 씨. 김민석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긴급하지만 부드러웠다. 당신 아버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펜던트는 그것은 디지털 키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의 최종 증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이혜우는 펜던트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수년 동안 목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안에는 작은 칩과 접힌 종이 조각이 있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종이를 읽으며 속삭였다. 그것은 상세한 고백이었고 그녀의 아버지가 쓴 것이었으며 프로젝트를 훔치기 위한 백상현의 모든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 이 모든 시간, 당신 아버지는 백상현이 그를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김민석이 빠르게 설명했다. 그는 프로젝트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서버의 기본 알고리즘, USB 드라이브의 활성화 키, 그리고 칩의 인증 코드. 이 세 요소 없이는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리서리스의 문에서 전동 공구 소리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혜우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강태현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마음이 아파옴을 느꼈다. 수년간의 우정과 신뢰, 모두 거짓에 기반한 것이었다. 왜 태연이죠? 그녀는 이미 답을 의심하면서 물었다. 백상현은 당신 아버지가 떠난 직후 그를 모집했어요.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며 대답했다. 그는 당신이 결국 조사할 것을 알았고 당신 가까이에 누군가를 심었어요. 문의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혜우는 결정을 내렸다.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펜던트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USB 드라이브를 삽입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녀는 명령어를 입력하며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진정한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메인 화면이 일련의 코드와 다이어그램으로 밝아졌다. 프로젝트 피닉스가 깨어나고 있었다. 김민석은 이리차드의 수년간의 작업이 생명을 얻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보았다. 우리가 상상했던 컷보다 더 복잡해요.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당신 아버지는 단순한 대체 금융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완전한 투명성 메커니즘을 구축했어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불법 거래나 자금 횡령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문이 마침내 열렸다. 백상현이 들어왔고 여러 명의 무장한 사람들이 뒤따랐다. 그의 승리의 미소는 화면을 보자 얼어붙었다. 안 돼. 그는 컴퓨터를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반대로요. 이혜운이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처음으로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최종 명령으로 그녀는 주요 프로토콜을 활성화했다. 화면들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했고 데이터는 디지털 폭포처럼 흘렀다. 전 세계의 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백상현이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며 요구했다. 정의. 김민석이 간단히 대답했다. 프로젝트 피닉스가 당신의 모든 불법 운영을 노출시키고 있어요, 백상현. 횡령된 모든 돈, 모든 비밀 계좌, 모든 뇌물. 그 순간 서지연이 연방 요원들을 동반하여 문에 다시 나타났다. 백상현 씨, 요원 중 한 명이 발표했다. 당신은 금융범죄와 음모로 체포되었습니다.
백상현이 항의하고 협박하며 끌려나가는 동안 이혜우는 자신의 손이 떨리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수년 동안 그녀를 소비한 두려움과 분노 대신 그녀는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가 단지 기술적인 유산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도구를 주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활성화 이후 몇 주 동안 금융세계는 전례 없는 계시의 파도에 의해 흔들렸다. 이리차드가 만든 시스템은 투명성의 등대처럼 작동했고 수십 년간의 불투명한 거래와 비밀 계약을 밝혀냈다. 이혜우는 이제 별자리 빌딩 꼭대기층에서 모든 것을 관찰했고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김민석 제국의 상속인이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유산이 재산과 기업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이 아직도 이상해요. 그녀는 예전 책상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김민석에게 말했다. 수년 동안 저는 멀리서 이 건물을 바라보며 잘못된 사람에 대한 복수를 계획했어요. 김민석은 미소를 지었는데 이제 그녀는 그것이 진정으로 부성적인 것임을 인식했다.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당신은 단지 그의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이혜우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코드에 깊이 빠져들었고 아버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호 계층과 기능을 개발했다. 조사 기간 동안 획득한 그녀의 프로그래밍 지식은 이제 더 큰 목적에 봉사하고 있었다. 이혜운 씨, 서지연이 태블릿을 들고 방에 들어왔다. 국제규제기관과의 화상회의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강태현 씨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혜우는 가슴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서의 회복 후 강태현은 모든 것을 고백했다. 어떻게 백상현이 비극 직후 그를 그녀에게 접근시켰는지, 김민석의 관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년간의 조작이 이상주의적인 젊은이를 그보다 훨씬 더 큰 게임의 말로 바꾸었다. 그를 만날 거예요? 김민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네. 이혜우는 잠시 후 대답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장을 닫을 필요가 있어요. 박영숙이 문에 나타났고 그녀의 진지한 표정은 미묘한 미소로 부드러워졌다. 차가 준비되었어요, 혜운 씨. 그리고 당신이 볼 필요가 있는 다른 것이 있어요. 주요 회의실에서 박영숙은 프로젝터를 켰다. 화면에는 명백히 비밀리에 녹화된 오래된 비디오가 나타났다. 거기에는 김민석과 이리차드가 이혜운이 그녀 아버지의 옛집으로 인식한 사무실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주일 전이에요. 박영숙은 문장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비디오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열정적으로 말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민석, 그것은 해운과 이 부패한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하지만 위험은요, 이리차드, 비디오 속의 김민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백상현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해요. 이리차드는 이혜운이 결코 잊지 못할 긴급함을 담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요.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것을 약속해요. 비디오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영향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혜우는 눈물을 닦았고 김민석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당신 아버지는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당신이 그가 시작한 것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기침했다. 실례합니다만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뉴스 채널에 맞춰진 메인 스크린을 켰다. 헤드라인은 모두의 숨을 멈추게 했다. 프로젝트 피닉스가 글로벌 부패 스킴을 드러내다. 백상현과 수많은 임원들이 기소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혜운이 확고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제 아버지의 프로젝트는 범죄자들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더 컸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김민석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최전선에 당신이 필요해요. 내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항상 당신이 될 것이라고 알았던 리더로서 이혜우는 창가로 걸어가 무한히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아래 어딘가에서 새로운 금융 질서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 아버지의 유산은 복수나 파괴의 것이 아니라 변화와 희망의 것이었다. 알아요. 그녀는 목에 있는 펜던트를 만지며 말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왜 프로젝트에 피닉스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 이해해요. 그것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탄생에 관한 거예요. 박영숙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참아내는 눈물로 빛났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조차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한 거죠. 오후의 태양이 서울을 황금빛 색조로 목욕시켰고 마치 도시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이혜우는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있고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진정으로 평화롭게 느끼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었다. 서울의 가을은 이혜운이 김민석 홀딩스의 회의실에 들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첫 회의를 할 때 도시를 황금빛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활성화 이후 3개월이 지났고 기업 세계는 여전히 그것이 일으킨 지진적 변화에 적응하고 있었다. 3분기 숫자는 모든 기대치를 초과했습니다. 서지연이 화면에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발표했다. 시스템에 의해 구현된 완전한 투명성은 투자자 신뢰를 300% 증가시켰습니다. 이혜우는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을 관찰했다. 일부는 익숙했고 다른 일부는 새로웠다. 이제 자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민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대표직에서 은퇴를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고 회사는 항상 이리차드의 딸에게 권리상 속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국제조사는 어떻습니까? 가장 오래된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당국과의 협력은 계속됩니다. 이혜운이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이미 불법 출처에 500억 이상의 자원을 식별하고 차단했습니다. 모든 돈은 그 출신 국가로 반환될 것입니다. 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박영숙이 긴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가 여기 있어요. 이혜우는 심장이 약간 가속되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15분 정도 쉬어도 될까요? 대기실에서 강태현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불안한 손이 그의 긴장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마르고 그의 눈은 그의 선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작별 인사하러 왔군요. 이혜운이 확언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백상현에 대한 재판에서 증언할 거예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후에 새 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혜운은 고개를 끄덕였고 복잡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알아요. 수년 동안 복수가 아버지의 기억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정한 헌사는 고통에서 긍정적인 것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요.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강태현이 말했고 흘리지 않은 눈물이 그의 눈에 있었다. 나 미안해 혜운아 모든 것에 대해 잘 알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길을 찾길 바랍니다. 태연 씨, 진심으로. 회의실로 돌아와서 김민석이 중요한 소식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중앙은행이 전국은행 네트워크에 피닉스 시스템의 구현을 승인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혜우는 미소를 지었고 아버지가 자신의 꿈이 전 세계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행복했을지 생각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정확히 그가 상상했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회적 변화의 도구. 이하혜운 씨, 서지연이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당신이 보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 생방송 보도가 나타났다. 백상현이 정식으로 기소되고 있었다. 영상은 이전의 특유의 우월감 없이 당국에 의해 인도되는 전 거물을 보여주었다. 아이러니하네요. 김민석이 논평했다. 그는 수년 동안 프로젝트 피닉스를 훔치려고 했는데 그것의 진정한 목적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었나요? 새 이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이혜우는 본능적으로 목에 있는 펜던트를 만졌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었다. 변화, 그녀는 대답했다. 파괴나 복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투명성과 정의를 통해서.
오후가 서울에 진행되었고 이혜우는 다시 한번 자신을 김민석의 것이었던 사무실의 파노라마 창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와 김민석이 김민석 홀딩스의 첫 사무실 앞에서 젊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때로는 궁금해요. 그녀는 방에 남아있는 김민석에게 말했다. 그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당신 아버지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김민석이 가까이 다가오며 대답했다. 그는 세상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변화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만 올 것이라는 것을. 당신을 통해서. 한 직원이 더 많은 뉴스를 가지고 급하게 들어왔다. 다른 국가들이 프로젝트 피닉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을 구현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이었다. 재미있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혜운이 그녀의 입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언급했다. 저는 복수를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할 기회를 거의 놓칠 뻔했어요. 방에 막 들어온 박영숙이 지혜롭게 미소 지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잃어야만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혜운 씨. 태양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은 분홍과 금색 톤으로 물들였다. 이혜운은 그녀가 너무나 사랑하는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는 선택이 어떻게 우리 삶뿐만 아니라 전체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생각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예요? 서지연이 다음 날의 일정을 정리하며 물었다. 이혜운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결단력으로 빛났다. 이제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꿈을 실현할 거예요. 한 번에 하나의 금융 시스템씩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 거예요. 봄이 서울에 도착했고 김민석 저택에 정원에 있는 꽃을 넘어서는 변화를 가져왔다. 프로젝트 피닉스 구현 후 6개월 동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이리차드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했다. 이혜운은 별자리 빌딩 꼭대기층의 사무실에서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민석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바쁜가요? 그는 그녀가 본 적 없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물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절대 아니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고 김민석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한때 적으로 여겼던 남자는 이제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당신 아버지의 옛 사무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책상 위에 상자를 놓으며 설명했다. 이제 당신이 이것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편지, 사진, 문서가 있었다. 이혜우는 작고 소박한 방 앞에서 젊고 웃고 있는 아버지와 김민석을 보여주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우리의 첫 사무실, 김민석이 향수에 젖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는 미친 아이디어를 가진 단지 2명의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바꿨어요. 이혜우는 부드럽게 대답하며 더 많은 문서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그녀에게 주소가 쓰인 봉투를 발견했고 아버지의 필체를 즉시 알아보았다. 사랑하는 혜운에게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다면 프로젝트 피닉스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복수나 파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와 성장을 통해서. 민석은 이 순간까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그의 반하는 모든 외관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힘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결코 금융 투명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관들, 사람들, 세계에. 그리고 주로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었어요. 내 딸.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차이를 만들 당신의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담아 아빠. 이혜운이 읽는 것을 마칠 때 조용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김민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는 당신에 관해 옳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단지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조차도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그것을 높였어요. 서지연이 태블릿을 들고 방에 들어왔지만 친밀한 순간을 알아차리고 멈췄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돌아올게요. 아니요, 제발.
이혜은은 미소 지며 눈을 닦았다. 무슨 소식이에요? 금융, 투명성 프로그램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서지연이 열정적으로 보고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혜우는 상자에서 또 다른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아버지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의 무릎에 앉아있는 어린 시절의 그녀를 보여주었다. 때로는 궁금해요. 그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될 것을 알았는지. 당신 아버지는 비범한 사람이었어요. 박영숙이 커피 트레이를 들고 방에 들어오며 언급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단지 장애물을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았어요. 그리고 당신 혜운 씨, 김민석이 덧붙였다. 단지 그의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그의 비전과 그의 마음을 물려받았어요. 부드러운 빗소리가 서울에 내리기 시작했고 은빛 커튼이 파노라마, 창을 통한 도시 전망을 흐릿하게 했다. 이혜우는 일어서서 유리까지 걸어갔고 그녀의 인생에서 많은 변화의 무대가 된 대도시를 바라보았다. 가장 놀라운 것이 뭔지 알아요? 그녀는 목에 있는 펜던트를 만지며 생각했다. 운명이 우리를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는 방식. 저는 복수를 찾으러 왔다가 목적을 찾았어요. 파괴하러 왔다가 우리 모두보다 더 큰 무언가를 구축하게 되었어요. 김민석이 가까이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당신 아버지는 가장 큰 변화는 작은 용기의 행동으로 시작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용서로 이혜은이 약간 미소 지으며 완성했다. 그 순간 서지연은 태블릿에서 알림을 받았다. 혜운 씨, G20 리더들과의 화상회의가 곧 시작됩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피닉스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싶어 합니다. 이혜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재킷을 조정하고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의해 움직이는 젊은 여성도 정의를 찾아 잠입한 가정부도 아니었다. 그녀는 리더였고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리차드의 딸, 그의 유산을 계속하고 확장하고 있었다. 세계에 보여줍시다. 그녀는 한때 아버지를 특징지었던 것과 같은 결의를 담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투명성과 정의는 단지 이상이 아니라 미래라는 것을. 프로젝트 피닉스의 활성화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났다. 늦은 오후의 태양이 별자리, 빌딩 꼭대기층을 비추었고 그곳에서 이혜우는 그녀의 개인적 변화의 무대가 된 도시를 관찰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서울은 같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이 열렸고 김민석이 서지연과 박영숙을 동반하여 들어왔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리차드 김재단의 공식 출범, 기술을 통한 투명성과 사회정의를 증진하기 위한 기관. 아래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지연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알렸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혜우는 목에 있는 펜던트를 조정했다. 더 이상 비밀의 저장소가 아니라 변화와 희망의 상징.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믿기 어려워요.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언급했다. 당신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박영숙이 참아내는 눈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단지 프로젝트 피닉스의 성공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된 사람 때문에요. 김민석은 창가로 다가가 이혜운 옆에 섰다. 알아요, 이리차드는 항상 사람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건설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삶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삶이 접촉되었는지 서지연이 태블릿에 최신 통계를 보여주며 논평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이미 수십억의 전용 자원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 세계의 사회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혜우는 긴 여정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다. 인생이 우리를 어떻게 놀라게 하는지 재미있어요. 저는 복수를 찾으러 왔다가 더 큰 목적을 찾았어요. 파괴하러 왔다가 나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구축하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특별한 방문객의 도착을 알렸다. 강태현이 방에 들어왔고 더 마르고 이혜운이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협력에 대한 감형 후 그는 취약한 상황의 젊은이들과 일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이것을 돌려받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혜운에게 누런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그것은 그녀와 부모님의 오래된 사진이었고 그것은 오랫동안 그녀의 복수 욕망을 키웠던 것이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새로운 눈으로 이미지를 연구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알아요.
더 이상 기억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기억을 다른 방식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태양이 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서울의 하늘을 분홍과 금색 톤으로 물들였다. 아래에서 김민석 홀딩스의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었다. 비즈니스 리더들, 사회활동가들, 젊은 기업가들 모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시간이 됐어요. 서지연이 부드럽게 알렸다. 이혜우는 깊게 숨을 쉬고 재킷을 조정했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아버지를 특징지었던 것과 같은 결단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혜와 연민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내려가기 전에 김민석이 말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이 가지길 원했던 것이 있어요. 그는 이혜운에게 작은 USB 드라이브를 건넸다. 프로젝트 피닉스의 미래를 위한 그의 원래 계획이에요. 아마도 이제 구현할 준비가 된 몇 가지 아이디어일 거예요. 이혜운은 그 작은 물체에 상징적 무게를 느끼며 USB 드라이브를 경건하게 들었다. 그는 결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멈추지 않았죠. 그렇죠. 결코, 김민석이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가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 꿈을 실현하고 있어요. 가득 찬 강당에서 이혜우는 그녀가 전에 경험했던 모든 것과 다른 감정을 느끼며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에 의해 움직이는 소녀도 복수에 사로잡힌 여성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찾은 사람이었다. 1년 전 그녀는 연설을 시작했다. 금융 세계는 프로젝트 피닉스에 의해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지 숫자나 기술적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꿈을 기리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투명성과 정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꿈. 그녀가 말하는 동안 이미지들이 스크린에 투영되었다. 회수된 자원으로 건설된 학교들, 변화된 커뮤니티들,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프로젝트 피닉스는 단순한 금융 시스템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글로벌 변화의 움직임이었다. 행사 후 밤이 되어 이혜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벽에 새로운 그림이 설치되어 있었다. 프로젝트 피닉스 코드의 첫 페이지, 아버지가 자주 반복하던 문구와 함께 액자에 담겨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꿈으로 시작된다. 김민석이 야경을 바라보는 그녀를 발견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에 대해 옳았어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단지 그의 유산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것을 훨씬 더 큰 무언가로 변화시켰어요. 이혜우는 목에 있는 펜던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 물체는 오랫동안 비밀과 복수의 무게를 짊어졌지만 이제 다른 것을 상징했다. 희망, 변화, 새 출발. 알아요, 민석 씨. 그녀는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을 관찰하며 말했다. 마침내 아버지가 피닉스에 관해 말하려 했던 것을 이해한 것 같아요. 그것은 과거의 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건설하기로 선택하는지에 관한 거예요. 밤 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불어왔고 도시의 향기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가져왔다. 이혜우는 그녀의 여정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이나 복수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목적에 대한 확신에 의해 걸었다. 그녀의 책상에서 노트북은 여전히 피닉스 시스템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여주고 있었다.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코드. 마치 그녀 자신이 변화한 것처럼 정의를 찾는 복수자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 고통과 희망 사이, 아버지의 꿈과 이제 그녀 앞에 열리는 무한한 가능성 사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프로젝트 피닉스는 그것의 이름을 빌려준 신화적 새처럼 재에서 다시 태어나 누구든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혜운도 다시 태어났다.